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성TV를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는 고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장명 방식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똑같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통의 장명 방식과 현재 장명 방식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전통 장명학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음양 오행을 주로 맞추고 글자의 뜻을 주로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이제 전통 장명 방식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근대적으로 볼 때, 혹은 현대로 넘어와서 본다 하면 유명한 광화문에서 활동하셨던 장명가 선생님이 기본적인 틀을 조금 잡으신 부분이 있고,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고려하는 점들이 음양오행, 그 다음에 소리오행, 이제 주음오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 거기에 이제 원형이정 사격이라는 건 울로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방식을 이제 보통 전통 장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장명 방식은 뭐 음양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역의 수리숙, 쾌상으로 이름을 짓는다든지, 현대적으로 넘어와서 장명가들이 소리로서만 주로 장명을 한다든지, 혹은 글자의 획수를 가지고 획수풀이 짓는 그 한글 장명 방식이라든지, 글자가 가진 성질의 획수, 구부러진 획수를 이용해서 짓는 그런 곡획 장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명 방식으로 장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주로 많이 전통적으로 짓는다 하면 음양을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크면 큰 것이 양이 되고, 작은 것이 음이 되고, 넓은 것이 양이 되고, 좁은 것이 음이 되고, 높은 것이 양이 되고, 낮은 것이 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 보면 양수, 1, 3, 5, 7, 9, 양의 수, 홀수가 우리가 그 양이라고 볼 수 있고,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획수의 구성을 살필 때 보통 전부 다 음으로 지어준다든지, 즉 전부 다 짝수로 지어준다든지, 전부 다 홀수로 지어준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는 음양오행을 놓치는 부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가급적 피하는 구성이겠고, 또 이제 섞여 있을 때 양이냐, 음양 음이냐, 양 음이냐, 양음 양이냐, 이게 어떤 것이 다 좋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섞여 있다 하면 좋은 구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 같은 부분은 홀수로 이름을 짓는다든지 짝수로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이름이 돼서 운의 기복이 많이 따르게 되죠. 좋을 땐 많이 좋고 나쁠 땐 아주 나쁘고, 이런 기복이 있어서 음양오행을 가급적 지켜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오행인데, 소리는 이제 불려지면서 생기는 그런 힘을 우리 성명학적으로는 영동력이라고 하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제 기화 에너지라고 하고, 또 의학적으로 볼 때 이제 플라시보 현상, 이런 현상인데, 불려지면 생기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화에 상극보다는 상생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글자에 가진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질.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냉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찾는 것처럼, 사주의 구성이 조금 더우면 시원한 구성을 해주든지, 사주의 구성이 추우면 약간 그 시원한 기운을 넣어준다든지, 같은 글자라도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민자를 본다 하면, 불이 필요할 때는 하늘민자나 화알민자를 쓰는데, 보통 하늘민자는 남자에게 쓰고 화알민자는 여자에 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현대적으로 넘어가서 남녀 평등이라든지 혹은 사회 참여도에 따라서 굳이 따지지 않고 지어주는 추세, 만약에 금이 필요하다 할 때 이럴 경우는 이제 옥돌민자를 써줍니다. 옥돌민자. 토가 필요할 땐 산림민자, 또 그 목이 필요할 땐 볼민자, 물이 필요할 때는 뭐 물이 졸졸 흐를 민자라든지,
사주에 따라 찾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원오행을 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수에 원형이정사격이라고 해서 이런 수리수를 조합을 해서,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 어떤 수리수를 쓰느냐를 이제 잡아주는데, 보통 그 수리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명을 직접 하고자 할 때 이제 책을 사서 본다든지, 물론 요즘은 어플을 많이 활용하지만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맞춰주는데, 이러한 장명법을 보통 전통 장명법, 기본적인 장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전 영상에서 전통 장명법이랑 일반 장명법 얘기를 해주시면서 소리 오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오행별 성격과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주팔자 8글자를 조합해서 그런 이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그런 성격을 파악해내는데, 저희는 뭐 그런 사주만 보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하게 꿰뚫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오행,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이제 일주에 걸려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월주를 어떻게 만나느냐, 시주를 어떻게 만나느냐, 혹은 월간,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성향을 말씀드린다 하면, 먼저 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인데, 보통 우리가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 간목은 큰 나무를 뜻합니다. 이제 형상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목은 나무가 아니다 막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오행의 성질상 목은 나무다. 을목은 작은 나무 겹까지 섬세하다고 볼 수 있죠. 간목일주를 태고 난 사람들은 어질다고 그러죠. 어진 성품이 아주 강하고요. 을목을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섬세해요. 나무 가지들이라든지 섬세한 나무들이 바람에 불면 이렇게 바람을 많이 타죠. 그런 것처럼 을목은 굉장히 섬세해서, 을목일주를 지닌 사람들한테 함부로 야단치거나 경호곤난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간목은 데미지 덜 입어요. 버티는 힘도 큰 틀이 있으니까. 그런 을목은 섬세해서 상처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은 남자라도 변비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을목일주는 항상 섬세하고 상처를 잘 맞는다. 간목일주는 씩씩해요. 여자가 간목일주를 타고 나게 되면 씩씩하고 내숭 떨고 이러지 않고 할 말을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을목일주가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할 말을 피하게 되죠. 우유부단, 조금 미루고 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을목일주를 타고났다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기운, 주변의 세력이 약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성이 을목일주를 나오게 되면 여성스러운 내숭도 있고 또 애교도 있고 이런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목은 보통 어질다, 사람이 덕을 보고 덕이 없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인정 베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죠. 화는 불을 뜻하고, 큰 불과 작은 불이 있는데, 큰 불이 병화, 작은 불이 정화라고 합니다. 큰 불은 우리가 이제 태양이라든지 큰 불을 뜻하는 거고, 원자로라든지 큰 불을 뜻하는 거고, 작은 불은 촛불이라든지 작은 불을 뜻하는데, 병화의 특징은 예절입니다. 예절. 그래서 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버릇없게 놀거나 함부로 말을 던지거나 약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병화는 그래도 대범한 큰 불이니까 대범한 기운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화일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화 불이 센 사람들은 안 봅니다. 상처받으니까 피하게 되고 표현 안 하면서 안 보게 된다. 즉 삐진다는 얘기죠. 병화 앞에서는 예절을 갖춰야지 버릇없게 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병화는 예절을 뜻한다. 토는 흙, 땅이죠. 혹은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되는데, 토는 보통 큰 산이다 하면 바위도 있고 막 이런 큰 산을 토라고 하고, 조그만 산, 조그만 흙, 화분 속의 흙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흙들, 여린 흙들, 이걸 토라고 하는데, 토는 신용입니다. 신용. 토일주는 신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신용을 어기거나 약속을 어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토일주는 대범해서 큰일을 할 수 있고요. 여자라도 이렇게 무토일주를 타고 나면 큰일을 합니다. 남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 큰일을 하고, 그 기토, 작은 토는 섬세하지만 약속, 신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반면에 이게 토가 너무 약하면 또 신용이 없기도 한데, 토일주가 보는 그런 관점은 저 사람 신용이 있어? 믿을만해? 이렇게 봅니다. 화일주는 예절이 있어? 사람 바로? 인성이 바로 이렇게 보고, 목일주는 인정이 있어? 덕이 있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토일주는 믿음을 주로 많이 본다. 그래서 토일주를 가진 사람이 사주가 구성이 좋으면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도 신뢰, 말하면 책임을 집니다. 금을 놓고 볼 수 있는데, 금일주,
큰 수혜죠. 수혜. 그 용광로의 수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늘이죠. 병금이라고 해서 큰 금은 용광로, 강철, 무쇠 이런 큰 금을 뜻하는 거고, 쉰금은 바늘처럼 섬세해요. 그래서 큰 금은 대범하고 의리에서 합니다. 의리. 그래서 신금, 경금은 의리 안 지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경금은 그 시원한 말, 툭툭 던지는 말, 정리되는 말을 잘하는 반면 신금은 그렇지 않고 한마디를 해도 촌철살인. 우리가 바늘이 별게 아닌데 찌르면 굉장히 아프죠. 신금의 특성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저런 사람한테 의리 안 지키면 아주 아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 없어 이렇게 되면 의리 많이 찾는 지역이 있어요. 신금 앞에서 의리 안 지키면 예를 들어 먹튀 안 되든지 이러면 안 봅니다. 신금. 경금이든지 신금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남 위에 나서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경금인 경우가 많아요. 또 신금인 경우 같은 경우는 남 실수한 거 다 뒷바라지하고 뒤처리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이 강한 사람들은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도 많이 잘 삐지고 화도 많을 때 잘 삐지고 목도 많이 삐지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삐지는 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인데, 수의 오행인데, 수는 물을 뜻합니다. 임수, 큰 물, 그건 대하, 강물. 괴수는 이제 작은 쟁반, 대접안의 그 물, 이런 걸 뜻하는데, 지혜로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요, 청명합니다. 청명. 특히 암기력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암기력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금까지 겸비하면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아주 청명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임수는 대범하고요, 시원시원합니다.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괴수는 아주 섬세하지만 청명해서 수일주한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확인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는 오행 중에서 수가 힘이죠. 정력. 그래서 수일주들이 힘이 강한, 잠자리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은 또 잠자리를 조금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일주들은 잠자리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예절이라든지 금전적인 걸 보는데, 수일주 같은 경우는 수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사주들은 돈보다는 먼저 힘, 관계 이런 걸 들 수 있고, 또 수일주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남자든 여자든 술발이 잘 받습니다. 술발. 수가 있게 되면 술 많이 먹어도 안 취하고 뒤끝 긴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수일주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의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이 수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건한 힘을 발휘해서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면 내가 정신적 타락을 하고 지혜로움이 사라지고 이래서 그걸 술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 보면 수일주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별로 오행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고, 운명이라는 게 정체성에 따른 나의 운의 흐름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자신을 알게 되면, 혹은 타인을 알게 되면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니까, 이 생활에 이걸 맹신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알고 간다 하면 좀 더 이기고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되게 다양한 성씨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씨별로 뭔가 성명학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다를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씨별로 성명학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성명학적으로 볼 때 성씨별로 피해야 될 그런 오행이 있고, 또 취해야 될 오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원오행에 있지 않고 주모행, 즉 소리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5대 성을 놓고 본다 하면 이김박, 최정씨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거기 좀 많은 그 성씨들이죠. 이제 이씨 같은 경우는, 이씨의 성 같은 경우는 소리오행으로서는 토의 오행이고, 자원오행으로서는 나무에 해당되는 건데, 자원오행 같은 경우는 성씨에 따라서 연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주에 나무를 연결해 쓸 수 있는 글자는 화나 토고, 혹은 수나 수 이렇게 되는데, 사주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름치에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오행은 이름의 두 글자에만 해당해 쓰고, 그러나 소리오행은 조상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시성은 토의 오행인데, 토의 오행에 피해야 될 그런 초성은 이제 수의 오행입니다. 혹은 이제 목의 오행입니다. 목의 오행. 이런 경우는 이제 상극이 된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상극이 발전이다, 변혁이다, 개혁이다 이래서 아주 좋다고 하는데, 발전이 계속적인 발전이냐, 연예인처럼 인기를 확 얻었다가
뒤에 인기가 없느냐, 부분적인 맞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상극의 구성보다는 상성의 구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극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의 초성을 놓고 본다 하면 미음, 비읍, 피읍 보통 마바파라고 합니다. 미음, 비읍, 피읍을 피해 쓰는데 이 시성에 예를 들어 이민을 쓴다든지 이병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소리 오행의 구성을 좀 놓친 부분이다. 그렇게 볼 때 혹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 쓰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오행에 상극이 됐다 그래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금수저 집안이냐, 흑수저 집안이냐 중요하겠죠. 그런 변화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100% 전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를 취하는 거니까 상극은 피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 오행은 수나 목을 피하는데 목은 기역, 키역, 가카라고 해서 이기라든지 이강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유리함이 적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오행이고, 김시성은 글자의 자원은 말 그대로 금, 김인데 소리는 목입니다. 목. 소리가 목일 때 같은 상극을 피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이응이나 희응, 토죠, 토, 아하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응이나 히읗을 목토 상극이 되거든요. 목토 상극이 돼서 이건 피해줘야 되고, 금의 오행, 사자찬데 김시성 같은 경우는 금의 오행이 들어가면 상극이 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수리의 구성 전반적인 게 좋게 되면 굳이 피해서 쓸 만한 그런 오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시성에는 이응이나 히읗을 주로 피해 쓰는 것이 좋겠다. 박씨는 소리는 수의 오행입니다. 수의 오행. 그래서 수를 막는 거는 토의 오행이겠죠. 김치성과 마찬가지로 이응이나 히읗을 주로 피해 쓰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이름의 유형이 들어간다 하면 보통 이제 천연운의 원격에 들어가는데, 천연운의 원격에 상극이 들어있게 되면 그게 이제 20에서 40세까지의 영향이고, 또 일부는 전체적인 영향에 미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거의 불안, 직업의 불안, 그 주거의 불안, 가정의 불안, 이런 불안감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대운이 좋으냐 하면 조금 비껴갈 수 있고, 대운도 나쁘고 이름도 나쁘고 하면 세게 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여건이거든요. 금수저다. 흑수저에 따라서 데미지가 아주 세게 받느냐 쉽게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성에는 이응이나 히읗을 먼저 쓰지 않고요. 최시성은 소리는 금입니다. 금. 금에는 다른 성씨와 다르게 최시성은 이응이나 히읗을 써도 좋지만 화의 오행은 쓰지 않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걸 이제 화의 오행이라고 하는데, 화의 오행을 접지 않는 건 아까 상극이 들어있어 그런 거거든요. 최시성에 뭐 최도를 쓴다든지 최도현, 최도, 최대를 쓴다든지 최루를 쓴다든지 이런 오행은 상극이 돼서 기람이 적다. 정씨의 오행 같은 경우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금의 오행은 같습니다. 나다라타 피했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장명가들이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었을 때 김아무개입니다. 이럴 때 이건 장명가가 짓는 이름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성명학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명학을 조금 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저희처럼 성명학을 전문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장명가가 지은 이름이다. 이건 장명가가 짓지 않는 이름이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오행의 구성을 먼저 보고, 그러나 이제 소리오행이 아주 좋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문 글자도 퍼펙트하다 좋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봅니다. 이 옷이, 이 이름이 과연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인가를 보는 것은 사주를 보면 정체성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목화 토금수라든지 그 사람 정체성에 부족한 점이 있고 넘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름의 역할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느냐, 넘칠 때 오히려 더 넘치게 하는 역할을 보느냐,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보면 오행별로, 성씨별로 보는 오행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시중에 나가셔서 책을 조금만 구입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명학을 조금 아시는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씨별 성명학의 특징 잘 알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